가끔씩 환자분들이 어떤 음식이 좋은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음식을 드실 때는 특정한 음식보다는 이제 그 조합을 더 고민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특정한 음식보다는 패턴. 네네. 그러면 어떠한 섭취 패턴이 건강한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닥터제한TV의 이동환입니다. 오늘도 의사 한의사 복수면허자 곽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식단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거잖아요. 네.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건강한 식단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건데 정말 네. 많은 기대가 됩니다. 권위 있는 뭐 정부나 뭐 여러 가지 협회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건강한 식이 방법을 꾸준하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많은 곳에서 건강한 음식 그리고 식단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유명한 지침으로는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식이 지침이 있고요. 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이런 유관 그 관련 학회에서 네. 그 발표하는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도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있고요. 아, 네. 이런 식이 지침들이 이전에는 그 특정한 영양분이나 음식을 그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패턴을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가끔씩 환자분들이 어떤 음식이 좋은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음식을 드실 때는 특정한 음식보다는 이제 그 조합을 더 고민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특정한 음식보다는 패턴. 네. 그러면 어떠한 섭취 패턴이 건강한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 섭취 패턴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섭취 패턴 중에 그 약간의 차이점을 대하면 사실 대부분이 좀 비슷합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그 근거로 삼는 대규모 연구나 자료들이 네.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식이 패턴은 네. 이제 과일과 채소, 그 현미 같은 통곡물, 네.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 네. 해산물, 네. 그리고 콩류나 견과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네. 또 일관되게 줄이도록 권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붉은 고기라든가 붉은 고기, 햄이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 가공육, 백미 같은 정제 곡물, 그리고 설탕으로 달게 만든 음식, 그렇죠. 그리고 포화지방과 그 트랜스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패턴대로 섭취한다면 그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그러니까 이형당뇨병, 암과 비만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네. 이전부터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식이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저지방식이, 네. 저탄수화물식이, 지중해식, 그리고 채식 기반 식이라든가 절식, 그리고 최근에 그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대시 같은 대시 식이요법이 있는데요. 그 저지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섭취를 그 총 열량의 25%에서 35%까지 제한을 하고요. 포화지방을 7%에서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이는 네. 그 하루 총 섭취 열량의 45% 미만으로 네. 탄수화물 섭취를 그 제한을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을 하면 네. 체중 감소라든가 혈중 지질이 개선되는 단기 효과가 보고가 되어 있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영양조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총 섭취율량의 60% 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주식이 밥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 우리나라에선 장기적으로는 실천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저지방 식이하고 이런 저탄수화물 식이를 했을 때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1년 이상 지속되는 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같은 경우에는 그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그렇죠. 그 섭취하는 식이 방법인데요. 하루 총 열량의 40에서 5% 정도로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그 지방 섭취가 있는 편이고요. 40에서 45? 네, 40에서 45%가 이제 지방 섭취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특히 오메가3가 좀 풍부한 것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아무래도 네. 지중해 지역이라서.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신선한 채소, 과일이라든가 통곡물로 만든 빵, 콩류, 견과류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요. 네. 붉은 고기는 좀 적은 걸로 적게 알려져 먹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이라든가 계란, 닭고기, 뭐 생선, 그리고 와인 뭐 이런 것들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식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그렇죠. 유명한데요. 네. 예. 비교적 최근에 혈압을 떨어뜨려서 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려고 그 고안한 대시 식이요법도 많이 언급이 대시 되고 식단도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해졌죠. 예, 예. 네, 네. 그 저지방 유제품, 채소, 과일, 통곡물, 닭고기, 생선과 견과류를 권장하고 있고요. 네. 지방이라든가 붉은 고기, 네. 사탕과 청량음료는 네. 줄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하루 1,500mg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요. 1,500mg. 예, 예. 그 대시 1.5g. 그렇죠, 1.5g. 네, 1.5g. 네. 대시 식이요법만으로 혈압이 7에서 9 정도 감소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혈압이. 네, 그 대시 식이요법하고 체중도 좀 줄이고 운동을 같이 하게 되면 수축기 혈압은 14, 이완기 혈압은 17 정도로 네, 혈압이 꽤 그래도 감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떨어지네요. 네네. 우리나라 한식 같은 경우 네. 그 지중해식이나 대시 식이요법처럼 이 채식 기반 식이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음식이 굉장히 그 건강에 좋고 네. 한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염장식품하고 이 국물 요리에 나트륨 함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뇌졸중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식 식당도 굉장히 좋은 네, 그럼요. 식단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걸로 유명하고 앞으로 제일 장수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한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식이 또 워낙 거친 나물류도 많이 먹고 네. 또 이제 근데 이제 좀 한 가지는 좀 너무 짜지 않게 먹는 게 중요하다. 네. 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사실 백미보다는 현미 쪽이 훨씬 좋고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정말 건강 식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권고안들을 보니까 비슷한 공통점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피해야 될 건 확실하게 설탕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뭐 가공육이라든가 네. 이런 거는 가능하면 적게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식단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제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